한국에서 지금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은 줄고 있어요. 아이도 줄고 젊은 사람도 줄고 앞으로 일할 사람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한국에 사는 외국인은 역대 가장 많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미 200만 명을 훨씬 넘었죠. 인구가 줄어든 나라에 왜 외국인은 계속 늘어날까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한국이 예전보다 유명해져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한국 문화가 커지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아지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서요. 근데 그건 절반밖에 안 되는 이유였어요. 진짜 이유는 조금 더 불편해요. 한국이 이제 외국인을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외국인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솔직히 기분이 조금 이상해서요. 저는 한국에서 거의 7년을 살았어요. 한국어도 혼자 배웠고 한국에서 일했고 어느 순간 한국이 제 생활의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남을 방법도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여기 채널에서 얘기 많이 했는데 비자 조건도 찾아보고 어떤 일을 해야 가능한지도 보고 회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도 알아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길이 좁았어요. 한국을 오래 살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어를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남고 싶은지도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이 외국인이 노동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특정 산업에서 외국인 인력을 더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잠깐만, 나는 그렇게 남고 싶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어려웠지? 근데 조금 지나니까 오히려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한국과 지금의 한국이 같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진짜 사람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이게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서울 한복판의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지방 공장, 농촌, 건설 현장, 식당 주방 같은 곳이에요. 주문은 있는데 생산한 사람이 없고 수확할 것 있는데 일손이 없고 가게는 있는데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두고 한국인이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라고 쉽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표현 자체가 현재를 못 따라가는 곳이 생기고 있어요. 어떤 현장에서는 외국인이 빠지면은 그냥 일이 안 돌아가요. 보조 인력이 아니라 구조의 일부가 된 거예요.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 이상한 말이 하나 나오죠. 헨리야, 취업도 어렵다는데 왜 사람이 부족해? 근데 이 둘은 동시에 사실일 수도 있어요. 서울에 괜찮은 회사 한 자리를 두고 수백 명이 경쟁할 수도 있어요. 동시에 지방의 제조업체는 몇 달 동안 사람을 못 구할 수도 있어요. 정령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일과 실제로 필요한 일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간격을 지금 누가 메우고 있냐? 외국인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은 제 비자 경험도 다르게 보여요. 제가 한국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보다는 그 순간 한국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했는지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조금 냉정하지만 나라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이민 제도는 누가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지 뽑는 오디션도 아니잖아요. 경제가 어디에서 비고 있는지 어떤 기술과 노동력이 필요한지 그걸 기준으로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얘기가 끝나면은 그냥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 있잖아요. 진짜 재밌는 건 같은 일이 완전히 다른 곳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교예요. 2020년에 제가 서강대학교에서 알게 된 베트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해외에서 공부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게 있어요. 유학생이 나라를 고를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학교 이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졸업하고 일할 수 있는지, 생활비는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나라에서 경력을 만들 수 있는지, 몇 년 뒤에도 기회가 있을지 모든 게 봐요. 몇 년의 시간과 돈을 한 나라에 가는 거니까요. 그때는 저도 한국이 지금처럼 많은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당연한 선택지가 될 거라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베트남을 보장해서 여러 나라에서는 한국 대학교를 알아보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회사 취업까지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어요. 여기서 이 얘기가 한번 뒤집혀요. 외국인이 늘어난 건 한국이 사람을 필요로 해서만이 아니에요. 밖에서도 한국을 선택하고 있어요. 한국은 사람을 더 필요로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한국이 예전보다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가 돼서요. 두 흐름이 동시에 서로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스웨덴에서 한국 얘기를 하면은 지금처럼 반응이 크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 한국 대학, 한국어가 지금처럼 하나의 생활 경로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달라요. 한국을 좋아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공부해볼까, 취업해볼까, 몇 년 살아볼까까지 가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이 예전보다 갈만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한국 대학도 학생이 줄고 있어요. 아이수가 줄면은 몇 년 뒤에는 대학에 들어갈 사람도 줄어요. 예전에는 대학이 학생을 골랐어요. 이제는 어떤 대학은 학생을 찾아야 해요. 특히 지역으로 갈수록 이건 그냥 이미지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도 있고 교수도 있고 학과도 있는데 학생이 줄어요. 그러면 학교는 해외로 눈을 돌려요. 외국인 학생을 더 받고 영어 과정이나 한국어 과정을 만들고 해외에서 직접 학생을 모집해요. 겉으로 보면은 국제화예요. 근데 그 안에는 훨씬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학생이 필요해요. 여기서 저는 처음으로 이게 전부 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장은 노동자를 찾고 있어요. 대학은 학생을 찾고 있어요. 지방은 젊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는데 사실 같은 곳에서 시작돼요. 한국 안에서는 젊은 사람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시점부터 이 문제가 단순히 인구 동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을 데려오는 순간부터 사회가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 공장에서 사람을 필요해서 외국인을 불러요. 그 사람이 몇 년을 일해요. 한국어를 배워요. 친구가 생겨요.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더 이상 노동력 한 명이 아니에요. 학교에 아이가 들어가고 동네에서 집을 구하고 병원에 가고 세금을 내고 한국 사람들과 같이 늙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학교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학생 한 명이 필요해서 받았어요. 근데 졸업한 뒤에 그 학생이 한국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고 하면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면요. 그때부터 질문이 달라져요. 우리는 외국인을 필요한 순간에만 받아들이는 건가? 아니면 필요한 사람을 결국 사회 구성원으로도 받아들일 건가?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이 질문이 진짜 커질 거라고 봐요. 왜냐면 한국의 다문화 사회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해외시에서 모여서 이제부터 다문화 국가가 되자고 결정해서 오는 게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냥 현실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공장에 사람이 없어서, 농촌에 사람이 없어서, 대학에 학생이 없어서, 지역에 젊은 사람이 없어서, 처음에는 여러분 비료 때문에 문을 조금 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문을 들어온 사람들이 사회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해서 바꾸는 사회와 가장 다른 점이에요. 선택해서 바뀌면은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비료에서 바뀌면은 현실이 먼저 와요. 이미 외국인 노동자는 현장에 있고 외국인 학생은 강의실에 있고 외국인 가족을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앞으로 다문화 사회가 될까 말까를 묻는 건 어쩌면은 조금 늦은 질문이에요.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외국인이 한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여기서 꼭 선을 그어야 해요.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난다고 저출산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외국인이 학생이 늘어난다고 고령화가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이민은 한국의 인구 문제를 없애는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당장 비어있는 자리를 메우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방법에 가까워요. 근데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공장이 하루아침에 멈추지 않게 하고 대학 갑자기 무너지지 않게 하고 어떤 지역에 너무 빠르게 비어버리지 않게 해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외국인은 한국 사회에서 단순히 목이 주문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사회가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묘하게 느껴져요. 저는 예전에는 한국에 남고 싶어서 그렇게 방법을 짜놨어요. 그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느냐였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한국이 저한테는 물었던 질문은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사람인가? 그 질문이 조금 차갑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은 그 질문을 더 자주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어디에서 데려올 것인가?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어려운 질문은 그 사람이 어디까지 우리 사회의 사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필요할 때는 노동자로 부르는데 이웃으로 싫다고 하면은 오래 못 가요. 학생 부족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봤는데 졸업한 뒤에는 남자 났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앞뒤가 안 맞아요. 지방에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외국인이 많아지는 건 불편하다고 하면은 결국 필요한 현실과 원하는 모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역대 제대가 됐다는 말을 들으면은 이제 숫자가 먼저 안 보여요. 한국이 바뀌고 있다는 방향을 보고 있어요. 한국은 예전보다 사람이 더 필요해졌어요. 동시에 외국에서는 한국을 예전보다 더 많이 선택하고 있어요. 그 주 변화가 지금 같은 시기에 만나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한국에서는 우리는 외국인이라고 따로 부르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어느 순간 그냥 같은 일하는 동료가 되고 같은 학교 그냥 학부모가 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될 거예요. 그 변화가 꼭 한국이 원해서 시작된 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사람이 부족해져서 어쩔 수 없이 시작된 변화가 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어느 날 갑자기 다문화 국가가 되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진짜 시험은 외국인을 몇 명 더 받을 수 있냐가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해서 문을 열었다면은 그 문으로 들어온 사람을 끝까지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앞으로 한국이 비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봐요.